삼성전자가 1.36% 상승하면서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관련 이슈가 두 가지 있었는데 잠시 후 보시죠. 에코프로가 2.8% 하락, 에코프로 BM은 6.9%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홀딩스는 2.5% 상승, 삼성 SDI 5% 상승, LG화학이 2%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주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잠시 후 보겠습니다. 기아가 5.8% 급등했고 이마트가 15% 폭등했습니다. 레이저셀이 바닥권 상한가, 엔캠은 사상 최고가 신고가인데요. 잠시 후 자세히 보고요. 시젠이 바닥권 대량거래 장대 양봉, HLB 테라퓨틱스가 상한가 갔다 풀렸고요. HLB는 플러스 11%에서 마이너스 3%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제주반도체는 마이너스 12%에서 반등하여 마이너스 2.8%로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금지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 법안 발의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한국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등에 EDGC 상한가, 시젠이 22% 올랐고요. 매드팩토, 바이넥스, SK바이오팜,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강세 보였습니다. 시젠이 질병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기술 공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한다는 소식입니다. 시젠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기술 공유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젠의 월봉 차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근데 결국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과거 수년간 저항받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었고요. 월봉상 작은 이중바닥을 만들고 월봉의 22평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일봉으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초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이 저항받던 자리 부근으로 눌려서 지지가 나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의미 있는 바닥은 만든 모습이고 조정 시 지지 확인 후 매수하면 좀 비교적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LB의 간암 치료제의 FDA 허가 기대감에 HLB가 52주 신고가 경신 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3월 말 FDA 파이널 리뷰를 거쳐 5월 16일까지 HLB의 리보세라닙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간이 좀 많이 남은 만큼 이후에 조정 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하면 한 차례 수익 기회가 나올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조정받고 급등하고 상승 3파의 목표치를 얼추 채우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긴 윗꼬리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3파의 후반부 여기 좀 더 가더라도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월봉의 저항 자리를 보러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올라갔다가도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처럼요.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고 조정을 확인하고 접근하면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주가 흐름, 캔들과 거래량 그리고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HLB 테라퓨틱스가 HLB 그룹주 중에서 가장 강했는데요. 이게 하나의 상승 파동이라고 보고요. 하나의 상승 파동 후반부고 조정 파동이 이쁘게 나오고 나면 그때 매수 기회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후티 반군이 영국의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에 정유가스 관련주 흥구석유가 16% 상승했고 한국가스공사, 금호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GSE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28일 시리아 국경에 가까운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 타워 22가 전날 밤 무인기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쳐 바이든 대통령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중동 확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리스 비중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지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 대미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 세원전공, 기아, 세원물산, 대형강업, 현대차 등 강세 보였고요. 기아의 월봉 차트입니다.
1년 2월 달에 10만 2천 원 갔었고요. 이 10만 원 라운드 피겨와 10만 2천 원 자리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돌파를 한다면 10만 원 안착을 한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10만 원, 10만 2천 원 매물 소화를 하고 안착하는지 계속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1월 25일 목요일에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저지바와 60일선에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고 21선 우하양 중에 올라가서 금요일날 하루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양으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목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아로 단타 수익을 괜찮게 봤는데 25일에 올린 영상을 보면 왜 기아를 공략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 참조하시고요. 흑연에서 실온 초전도성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에 흑연, 그래핀 관련주 급등을 했는데 아침 고가 대비로는 많이 밀렸습니다. 상보가 12% 올랐고 크리스탈 신소재 6% 상승했습니다. 상보가 상한가 터치까지 했었는데요. 작년 저항받았던 자리에서 정확히 부딪히고 고점 대비로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일봉 차트인데 아침에 26%까지 올라갔는데 고점 대비 20% 정도 밀린 거죠. 차트상 상승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간 외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다음날 아침 급등 출발하면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 내세운 중시 부양책 및 지준율 0.5%포인트 인하로 경기 부양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국내 철강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한금속 20% 상승, 현대제철, 대한제강, 동국제강, TCC 스틸, 포스코홀딩스 등 강세 보였습니다. 철강주는 중국 경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조강의 50% 이상을 중국이 만들어내고 중국이 열연 가격을 인상하면 국내 철강사도 후행적으로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일부 상장사들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 규모 확정 이후 결산 배당 기준일을 맞이합니다. 결산, 분기, 더블 배당을 받는 금융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이 임박하면서 금융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래에셋 생명 12% 상승하는 등 보험주와 은행주, 증권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십억 달러 보조금 지급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중국 출시 갤럭시 S24 시리즈에 바이두 인공지능 모델을 탑재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모처럼 장중 2.4%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종가에 동시호가에 좀 밀리면서 1.36%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장중 흐름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21선 위로 올라타는지 봐야 되겠고 21선을 올라타면 상승, 조정, 상승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레이저셀의 레이저 압착 접합 장비에 대한 품질 인증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장비는 시간 및 전력 소모를 줄여 HBM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디램 시장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꿈의 메모리 연구 개발 조직 신설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받았습니다. 이 장비에 대한 품질 인증 통과 관련 뉴스를 체크하면서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온 만큼 뉴스를 체크하면서 눌림 지지시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JP모건이 최근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30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연말까지 30% 폭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둔화되고 리튬 가격이 하락해서 올해 상반기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공언에 따라 2차전지 관련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좋았는데요. 에코프로 BM, LNF 등 약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금요일날 9.2% 오르고 오늘 2.8%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에 비해서 조정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금요일 상승의 힘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일선도 깨지 않았고요. 에코프로의 30분봉 차트인데요.
30분의 62평, 이 녹색 선이 일봉상 5일 이평선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24일에 여기서 저항을 받기도 했었죠. 22일에는 지지였었고요. 5일선과 수평 추세선이 겹쳐있는 자리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강하게 상승하고 11선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완만하게 눌렸습니다. 5일선을 지키면, 이 자리를 지키면 상승 조정 상승으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겠고, 오늘 고점을 돌파하면 상승 N자로 올라가면서 21선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를 깨면, 5일선 해당하는 자리를 깨면 금요일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도 있는데, 금요일 저점이 깨지면 안 됩니다. 금요일 저점이 깨지면 설 전까지 그냥 지지부진하다는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에코프로 BM은 지난 금요일 7.49% 올랐는데 오늘 6.97% 빠지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는데요. 30분봉으로 흐름을 보면 금요일 상승, 오늘 하락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요일 저점을 지켜야지 됩니다. 금요일 저점을 지키면서 다시 올라가서 30분봉상 이중 바닥을 만들어야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금요일 저점을 깬다는 것은 지난 11월 첫 양봉 자리 근처에서 다시 바닥을 만드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월봉의 22평을 보러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점, 금요일 저점을 지키면서 다시 강한 양봉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LG화학은 지난 수요일 날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1선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21선 근처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고요. 삼성 SDI도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21선 근처에서 공방을 확인해야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중요한 자리에서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죠. 역시나 얘도 21선 근처에서 공방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죠. 바로 어제 2차전지 분석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전해액 전문기업 엔캠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을 비롯해서 북미 시장에 진출한 다양한 글로벌 탑티어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엔캠의 월봉 차트를 보면 과거 사상 최고가가 13만 6천 원이었죠. 그 자리에서 지난 1월 19일에 부딪히고 급락을 했는데 들어올리고 다시 눌렸는데 들어올리면서 지난 금요일에 사상 최고가 근접해서 마감이 됐었고요. 오늘 아침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25%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급락했고 2차 전지주들이 약한 상황에서 거래대금을 7,780억이나 터뜨리면서 나홀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올린 2월 최선호주는 바로 이 주식입니다. 에서 바로 설명을 드렸죠. 2월 최선호주는 바로 엔캠이다. 1월 말 그리고 2월 달 최선호 관심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 강한 추세가 나올 수 있다. 돌파 매수도 노려볼 거고 눌림목 매수도 노려볼 거다. 오늘 아침 엔캠의 분봉 5분봉을 보면 사상 최고가 매물 소화하고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죠.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알려드리면, 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다가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죠. 그러면 돌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특히나 중요한 것이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하고 나서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지켜지는 종목은 그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3파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1파에서 쭉 올라가 버리면 3파가 없이 1파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0% 상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1파로 쭉 올라가서 25%대, 25% 전후까지 올라가면 3파가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돌파 매매에 대해서는 1월 1일에 올린 돌파 매매 이렇게 해보세요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 평일 전환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마트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PBR이 0.17배 수준인데요.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대형마트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마트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마트의 월봉 차트인데요. 크게 하락한 만큼 하락한 상태에서 직전 저점을 깼다가 돌렸죠. 그러면서 5위평을 올라타는 양봉이라서 월봉상 양봉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마트의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박스권의 흐름이죠. 그런데 저점을 깼다가 깨자마자 강하게 대량 거래로 올라왔고 직전 고점을 돌파했는데 이렇게 트랩을 만들고 강하게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은 의미가 있는 모습이고 이 박스 상단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돌파하면 당분간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차트를 예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는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서 엔캠을 최선호 관심 종목이라고 설명하고 나서 오늘 엔캠이 25% 급등했는데요. 오늘 수익 봤다는 댓글도 많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더구나 매매 내역을 보면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으니 더할 나위 없죠. 이 사상 최고가를 매물소화하는 과정 거치고 나서 저항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죠. 이렇게 거기서 분할 매수를 했고요. 분할 청산하다가 다시 돌파를 확인하면서 또 매수를 했고 또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청산했는데 여기서 청산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에서 매수한 근거가 있고 여기서 청산한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같은 종류입니다. 여러 번 지지받던 선을 깨면 매도세가 몰리면서 단기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엔캠은 오늘 5분 봉상 이 파란색 선 12평에서 여러 번 지지받은 걸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지지받고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매수했는데 깨지는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바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단기 급락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그 하나만으로 판단을 내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거죠. 오늘 엔캠을 단타 계좌뿐만 아니라 스윙 계좌에서도 매매를 했는데요. 스윙 계좌인데 결국 전량 청산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비슷한 자리에서 나머지 청산을 했는데 왜 스윙 계좌인데 전량 청산을 했느냐? 엔캠이 오전장에 25%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엔캠의 과거 이력을 보면 상한가가 없습니다. 최대 20% 후반이고요. 보통 20% 정도 가면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많이 올랐지만 21%밖에 안 되죠. 그 속성, 그 종목의 습성, 끼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적당히 올라갔으면 스윙으로 가져갔을 텐데 20%대 상승이 나오고 상한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스윙 계좌지만 일단 전량 청산을 오전에 하고 다시 재매수 기회를 노렸던 거죠. 종목의 과거 차트 흐름을 확인하여 고유 습성과 끼를 체크하면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HLB가 11% 급등했다가 고점 대비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 일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승 일파냐? 박스권을 돌파하는 하나의 강력한 상승 파동이죠. 조정이 A, B, C 이쁘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기본 목표치를 넘어갔습니다. 기본 목표치를 넘어간 상태에서 월봉상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올 수 있는데 보시면 아침 고점에서 오후에 부딪히고 거기서 급락을 했습니다. 조건이 맞물린 거죠. 월봉의 저항인데 일봉상 상승 목표치, 기본 목표치를 채우고 그런 상황에서 분봉상 쌍봉을 만들었으니 차익 매물이 쏠리면서 몰리면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이게 여기서 돌파하고 더 가려면요. 하락이 완만하게 나오고 상승이 세게 나오고 거기서 안 밀리고 버티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해야 돌파 상승 추세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지금 이 차트는 아침에 고점 대비 하락이 강하고 하락 대비 상승이 완만하죠. 그리고 상승이 상승 조정 상승 3파 형태로 완만하게 올라가서 부딪히면서 5위평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단 쌍봉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파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급락을 한 겁니다. 월봉상 저항에서 일봉상 기본 상승 목표치를 채우고 분봉상 고점 패턴을 형성하면 일단 팔고
다시 봐야 합니다. 제주 반도체 월봉 차트입니다. 사상 최고가 터치하고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일봉상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윗꼬리 길게 만들면서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과거에 11선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면서 5일선 회복하고 급등이 연결이 됐죠. 이번에 11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11선에서 일단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11선을 지키면서 5일선을 회복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테마 대장주였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수익 기회가 나올 수 있겠죠.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면요.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 소식에 반사익 기대감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 EDGC, 시젠, 매드팩토, 바이넥스,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강세 보였고요. HLB 그룹주가 간암치료제의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군 내 사망자 발생에 따라서 중동 불안감 고조되면서 정유가스 관련주, 흥구석유 등 강세 보였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에 철강업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작년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 기아의 성장 기대 및 신차 라인업 강화 소식에 자동차 관련주 강세를 보였고요.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성 발견 논문 소식에 상보 등 그래핀 흑연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레이저셀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엔캠, 시젠, HLB 테라퓨틱스, 매드팩토 등이 장대 양봉 형성했습니다. 엔캠, 시젠, HLB 테라퓨틱스, 뉴프렉스, HLB 생명과학, HLB 제약, 에브리봇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89% 상승했고요. 21선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형성했습니다. 21선 올라타면 좋겠네요. 21선 매물소화 확인해야 되고요. 장중 흐름을 보면 견조했는데 장 마감 동시호가에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외국인이 5,400억, 기관이 2,100억, 오랜만에 큰 금액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2.1% 하락하면서 전 거래일의 양봉을 감싸는 음봉으로 좀 안 좋게 마감을 했고요. 장중 흐름을 보면 아침에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또 빠지는 약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2,100억 매도했고 개관이 2,700억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6원 내린 1335.7원. 아시아 증시에서 상해 증시 0.8%가량 하락했고 일본 니케이와 홍콩 항생지수는 플러스입니다. 미증시 선물 혼조세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1.3% 상승, 삼성바이오 3.5% 상승, 현대차, 기아차 급등했고요. LG화학, 삼성 SDI, 삼성물산, KB금융 강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알테오젠 등 약했고요. 엔캠이 25% 급등하면서 시총 순위 9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삼성바이오, 하나금융, KB금융,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SK, 삼성물산, 현대차, 기아, KB금융,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물산, SK, 포스코 DX, 현대차, LG화학,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리노공업, HLB 생명과학, 솔브레인, JYP엔터, HB솔루션,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뉴프렉스, 위메이드, 주성엔지니어링, ABL 바이오, 바이넥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HLB, 알테오젠, 위메이드, HLB 생명과학, 바이넥스, 시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